가슴 확대 성형은 기본적으로 모유 수유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얼핏 겉에서 보기에는 같은 부위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방 성형, 가슴 성형이 모유 수유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가슴 확대 성형은 유방 조직 내에 보형물을 삽입하여 가슴 조직을 증대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서 어떤 보형물을 어느 정도 크기를 어디를 절개해서 넣는가 이걸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가슴 조직 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양 여성들은 대개 가슴 근육 아래에 들어가는 근육화 삽입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슴 확대 성형은 전신 마취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위한 그런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 혈액 검사와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등 그 안전한 마취를 위한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방 자체에 대한 검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맘모그램이라고 하는 유방 정밀 촬영 그리고 유방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22세 이상 미만의 환자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라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22세 미만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검증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의학적으로 딱히 22세를 기준으로 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방의 발육이 완전히 끝난 이후면은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8세 전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 선택 방법이라는 건 딱히 없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보형물이 발전해 왔는데 2006년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코이시브 실리콘 겔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코이시브 겔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코이시브 겔인데 응집력을 높여놓은 실리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액상 실리콘과는 달리 새도 흘러나가지가 않게 되어 있는 거를 코이시브 실리콘이라고 하죠. 이걸 기본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발전이 돼서 코이시브 겔이지만 조금 점성을 낮춰서 촉감이 좀 더 좋고 안에 좀 말랑말랑하게 해놓은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이시브 겔이 안에 들어가 있고 외피 종류에 따라 스무스 텍스처, 마이크로 텍스처, 나노 텍스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자의 골격 구조나 기존 볼륨 상태 그리고 짝재기가 심한 정도 이런 걸 보고 각각 적합한 보형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보형물을 어떠한 환자한테 사용한다 이런 절대적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원하는 니드하고 그 상태 이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죠. 가슴 확대 성형은 기본적으로 모유 수유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방 조직 안에 특히 가슴 근육 아래에 보형물이 삽입이 되게 되는데 모유 수유가 이루어지고 수유젖을 생성하고 이러는 건 근육 위에 있는 유선 조직에서 이루어지죠. 얼핏 겉에서 보기에는 같은 부위인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보면 서로 다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방 성형, 가슴 성형이 모유 수유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수술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수술 전 준비 과정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술에 위험도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철저한 검사 그리고 수술을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다. 수술 자체에 오염 방지 시스템이랄지 그리고 적절한 수술 장비나 수술 기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보형물 선택도 물론 안전한 보형물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회복 과정이라든가 수술 관리 이런 거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가슴 확대 성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시기적으로 초기 부작용과 후기 부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부작용으로는 안에 수술한 가슴 안에 출혈이 생겨서 피가 고이는 혈종 그리고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후기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술한 가슴이 단단해지는 구형부축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세개가 됐다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고 위로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밑으로 떨어졌다거나 하는 모양이상 박리가 과다하게 됐거나 덜 됐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보형물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는 만큼 이 가슴 성형은 수술뿐 아니라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 수술입니다.
어떤 뭐 거동을 전혀 못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동은 가능한데 가슴 근육이 팽창이 돼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근육이 이 팔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팔 움직임이 있게 되면은 이 가슴 성형하는데 회복에 장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출혈도 있을 수가 있고 짝가슴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일주일 정도는 되도록이면은 상체 운동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